안녕하세요. 황진철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이고요. 저희 너희가 비뇨기과를 아느냐, 또 비뇨기과 라이브 등등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쌀쌀한지 오면서요. 와, 진짜 한겨울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카를 꺼내 입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요실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전에 우리들만의 작은 비밀이라는 주제를 스토리라인으로 잡고 제가 방광염에 대한 속 얘기, 그리고 오늘은 요실금에 대한 속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썸네일 나가면 좀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들만의 작은 비밀이니까 좀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진료 현장이 됐든 또 방송을 하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진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소변이 새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소변이 나오는 거는 그냥 소변을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소변이 찔끔 흘러나와요. 그렇게 해서 속옷에 묻고 갑자기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던 남성 또는 여성분들은 당황하시고, 혹시나 내가 이게 냄새가 나거나 어떤 좀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좀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좀 위축을 받고 이제 이러한 불편함을 주는 그런 질환이죠. 단순히 소변 새는 거를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실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요실금이 있는데 이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 레이저 치료를 권유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작은 비밀, 터크인데요. 이 질레이저 치료가 실제로 요실금을 치료하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상당히 부담되긴 합니다만,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질레이저 치료가 나왔을 때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인제 '이게 과연 정말 요실금에 효과가 있나?'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이거를 치료에 결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질 레이저라고 하는 원리는요, 우리가 위축된 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여성분들이 보통 폐경 내지는 완경의 시기가 되면 질과 요도 이런 비뇨 생식기 부분에 위축이 일어납니다. 위축이 일어나면요, 질이 원래 건강했던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변화무쌍한 그런 질안이 뭔가 밋밋하고 건조한 질로 바뀌는 거죠. 이러면서 산성인질이 알칼리로 바뀌면서 방광염을 자주 유발하기도 하지만, 질과 요도 이런 비뇨 생식기 부분에 위축이 일어나면서 요실금이 더 생기는 거는 맞지요. 그런데 이거는 질 안쪽에서 일어나는 변화, 예를 들어서 위축성 질염의 증상, 내가 부부관계를 하고 성관계를 할 때 뭔가 통증이 있다 등등에는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실금을 개선시킨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멀고 먼 연구의 연구가 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요실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압성 요실금이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소변이 딱 새는데요. 언제 새느냐? 기침하거나 막 뛰고 할 때. 우리 전진애 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재채기할 때도 소변새도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새도 요실금인가요? 예, 이게 정확한 요실금이라고 보통 말하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이거를 한번 요도라고 해 볼까요? 이 요도는 요도를 싸고 있는 요러한 근육이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딱 잡아주면 기침을 하더라도 요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소변이 안 새요. 그런데 나이를 잡수시고 출산을 하시고 등등의 이유로 이 요도를 싸고 있는 요 근육이 이렇게 느슨해지면 기침할 때
요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소변이 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요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잡아주는 근육을 개선시키는 게 치료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질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이 복압성 요실금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너무 송구합니다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압성 요실금, 요도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요실금은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보통은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요실금 수술로서 교정하는 게 정답인 겁니다. 예, 제 진료 제가 인제 주로 여성 비뇨학을 하는 의사다 보니까 뭐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오시면서 "내가 이렇게 질 레이저 치료를 하고 왔는데 왜 효과가 없다." 너무 송구하게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깐 질과 관련된 건조에 문제가 있다면, 성관계에 아쉬움이 있다면 성의학적인 치료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압성 요실금에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효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절박요실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절박요실금은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정직한 세상님께서 갑자기 소변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거의 뛰어가야 하는데 도착하기 전에 조금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급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정확한 절박요실금의 정의입니다. 남성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 되게 고층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소변 참기가 어려워서 엘리베이터 문이 쭉 열리는데 나도 모르게 소변이 쭉 나오더래요. 이걸 우리가 절박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방광이라고 하는 장기는요, 소변을 담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방광에 소변이 요렇게 모아지면 이게 머리로 요렇게 가서 "오줌노"라는 신호를 주면 방광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오줌 마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광이 안 움직여야 되는데 막 갑자기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다가 막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움직여요. 그래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소변이 찔끔 나오는, 이걸 우리는 절박요실금이라고 해요. 정직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문은 절박요실금, 대부분의 경우는 방광이 예민한 과민성 방광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아까 전에 복압성 요실금은 아쉽게도 질 레이저의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 절박요실금은 질 레이저의 효과가 있을까요? 네, 미안합니다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아니올 시다입니다. 절박요실금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방광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안정화시키기 위한 약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방광 보톡스와 같은 치료, 그리고 골반의 힘을 요렇게 골반을 싸고 있는, 방광을 싸고 있는 근육의 힘을 만드는 케겔 운동이라든지 골반 저 아래 근육의 힘을 열심히 만드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의 작은 비밀 첫 번째, 질 레이저 효과가 요실금에 있다 없다? 미안합니다만 없다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또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해소하면서 그 두 번째의 비밀로 한번 얘기를 넘어가도록 해 볼게요. 피디님 이게 맨 위로, 그렇죠. 전진혜 님께서 55 세신데요. 새벽 배뇨가 3번 정도 있는데 어떤 검사를 할까요? 그리고 재채기할 때 소변 새는 거는 요실금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요, 밤에 소변 마려워서 깨는 거를 그냥 야간뇨라고 정의를 합니다. 야간뇨는 잠에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요. 이때 한 번이라도 깬다면, 그리고 또 주무시고 또 깨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야간뇨라고 하거든요. 3번 정도 깨신다면 이거는 너무나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이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야간뇨는 크게는 3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흔하게는 2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방광이 일을 많이 하는 과민성 방광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밤에 막 소변을 만들어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야간 단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광이 예민한 방광이냐 아니면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냐 이거를 감별하는 게 핵심일 텐데요. 또 여성분한테 드물게 주로 남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한테 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약간의 신경이성 방광의 증상 무슨 말이냐? 방광이 좀 둔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화장실을 밤낮 없이 자주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비뇨의학과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거는 배뇨일지라고 하는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사실 배뇨일지에 대한 거는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려볼까요, 피디님? 우리 세계탐구님께서 비만이 요실금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데 체중을 줄이면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 확실해요. 과민성 방광 그리고 요실금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아주 비만한 분들한테는요. 제가 뭐 행동요법 무슨 뭐 또 약물 치료 등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체중을 감량해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체중 감량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왜 우리 몸이 모르게 이렇게 멀리 보고 1 년에 뭐 한 2-3 킬로 정도를 내가 빼 볼 거야. 그리고 음식을 좀 조절하면서 '나는 평생 운동을 가깝게 할 거야.'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은 무슨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처럼 주사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약들을 통해서 비만 치료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병행하실 수 있다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고 증상도 확연하게 나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우 우리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324 님이시고요. 갱년기 이후부터 요실금이 시작돼서 팬티 라이너 없이는 살기가 어려워요.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데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여기서 사실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먹는 호르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용주 원장님께서 갱년기에 대해서는 워낙 자세하고 또 이렇게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 제가 관심을 갖고 비뇨의학과 치료에 목적을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질에다가 넣는 여성 호르몬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갱년기와 관련돼서 초기나 후기 증상,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좀 붉어지고 뭐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초기 증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후기 증상은 골다공증 등등의 증상인데 이런 것들은 먹는 약으로 해결을 하는 게 1 번입니다. 그런데요. 비뇨생식기와 관련된 증상은 질에다가 직접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인제 질 건조감이 있고 폐경이나 완경이 오래된 분이라면 처음부터 질적 넣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크림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크림을 처방해서 환자분들한테 처음에는 물론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질정제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죠. 사실 갱년기의 요실금 치료보다는 만성 방광염 치료에서는 조금 더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세상만사님, 근력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운동 중에 소량씩 세서 고민이에요. 근육이 많아도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운동 방식이나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예. 지금 사실 근력 운동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보세요. 이게 무거운 거를 들 때 이게 우리가 배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배에 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소변이 찔끔 새는 거를 우리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죠. 이거는 근육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육 중에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팔 근육, 등 근육, 가슴 근육을 막 만든다 하더라도
골반 아래 근육에 힘이 없다면 요실금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즐기시는 건 아주 훌륭한데요. 우리가 골반 아래 근육 그리고 뭐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등등 하체 근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요실금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술로서 해결하기를 사실 권유드리긴 합니다. 요실금 수술은요, 사실 그렇게 비장한 수술은 아니거든요. 보통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이긴 한데, 예, 하여간에 보통 수술을 권유해 드릴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님.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제가 여기까지, 제가 이거 오용도님 질문은 제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도님. 저는 소변을 1시간 간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장거리 이동 시와 잠에 자다가 자주 깨는 것, 그리고 소변 보고 일어나는데 또 마려워서 누면 찔끔찔끔 누는 거를 10분 정도. 아이고, 그러시군요. 자기 전과 장거리 이동 시 물을 적게 먹는데도 요의가 느껴져서 힘들어요. 아직 새는 건 없는데 이제 좀 실수할 것 같아서 참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 남편이 비뇨기과 가보라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지금 비뇨의학 진료를 하면서 초기에 그러니깐 벌써 십수년 전이죠. 인제 여성분들이 비뇨기과 오시는 거를,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더 꺼리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요, 오셔서 약간 이렇게 막 눈물 막 찔끔 보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마치 경찰서에 온 것처럼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어."부터 시작하셔서 뭐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힘들어할 정도로. 근데 전통적으로요, 이제 여성은 산부인과를 가고 남성은 비뇨의학과를 가고 인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산부인과라고 하는 거는요,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져 있죠. 산과는 출산, 부인과는 자궁과 부속기 관련된, 생식기에 관련된 그런 진료들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요, 비뇨의학과는 어떤 곳이냐? 소변이 만들어져서 배출될 때까지의 이 기관을 보는 게 비뇨의학과의 진료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소변 관련된 불편함은 무슨 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비뇨의학과입니다. 근데 비뇨의학과는 남성, 여성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눈이 안 좋아서 안과를 갈 때 꼭 여자 원장님을 찾아가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오용도님, 그렇죠? 예. 비뇨의학과, 물론 소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쪼끔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비뇨의학과 질환이고 비뇨의학과에서 치료받는 게 당연히 옳겠다. 그럼 보세요. 지금 오용도님께서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십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안 움직여야 되는 방광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민성 방광과 관련된 문제, 또 하나는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방광 기능이 쪼끔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과민한 방광, 예민한 방광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과민성 방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배뇨일지라는 거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약물을 잘 조합해서 쓰거나 방광 보톡스 치료를 이용하신다면 아마 장거리 이동하시는 것도 편안하실 거고요. 주무시다가 자주 깨는 것도 해결이 될 겁니다. 오용도님, 꼭꼭꼭 비뇨기과 방문하셔서 잘 치료를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사실 제가 조금, 그러니까 좀 오늘 이게 내용이 아 쪼끔 저한테는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 그다음에는 인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문이에요. 뭐 제가 이게 참 요 시옷, 기옥 이런 등등부터 해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요실금 등등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송구합니다만 이것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은 조금 어렵다. 그런데 인제 비용을 봤더니 사실 뭐 3 개월 구입하고 비용이 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실금이라든지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 등의 증상을 일단은 제대로 진단을 했다면 치료할 때 어떤 약을 써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깐 우리한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치료법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의사들이요, 어떤 약제를 쓰거나 어떤 치료를 하거나 어떤 수술을 할 때에는 정말로 긴 시간의 연구 그리고 의학적인 통계를 갖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제 뭐 예를 들어 요습관 같은 거를 봤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써 놓는 후기는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지 이거를 의학적인 근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인제 뭐 크랜베리부터 해서 등등 여러 가지 뭐 호박 무슨 추출물들도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크랜베리도요, 방광염에 있어서 앞으로는 진짜 promising 이게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법과 용량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깐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만성 방광염 환자한테도 "크랜베리를 드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굳이 구입하신 거를 버려라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방광염이 있을 때 유로박솜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여성 호르몬을 쓴다든지 이렇게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확실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정말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내고 그거를 드시는 거를 그렇게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에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제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어깨가 막 결렸어요. 어깨가 막 결려서 물을 딱 마시고 나서 어깨가 안 결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이 물 좀 마셔 봐. 내가 어깨에는 이게 효과가 좋던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제 경험이잖아요. 이거는 의학적인 근거가 아니거든요. 예,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과학은 통계고요. 확실한 근거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크게 몸에 이롭지 않더라도 해반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허가를 해 주는 느낌이 있긴 한데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근거 에비던스가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비뇨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아직도 크랜베리가 됐든 디마노스가 됐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은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너무 이렇게 좀 집중하시거나 거기에 큰 돈을 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한번 해결해 볼까요? 델파이 님이시죠. "안녕하세요. 50세 남자입니다. 얼마 전 요도 협착으로 수술 전 항생제 반응 검사에서 알러지 때문에 수술을 못 했습니다." 이거 아니요. 그 항생제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보통 항생제 알러지 그러니까 요도 협착이 있다면 분명히 절순 비대증만큼 내지는 그 이상의 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소변 보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착을 제거하는 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 항생제 반응에서 알러지가 보통의 경우에는 뭐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이 많기도 하고 좀 드물지만 뭐 세팔로스포린 계열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알러지가 있다면 뭐 세팔로스포린 같은 경우라면 뭐 엉덩이 주사를 맞으면 뭐 이렇게 IV라고 해서 정맥 주사가 아니라 그래서 쓸 수 있는 항생제 무기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때문에 특히 알러지 때문에 수술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제 이거 필요하시다면 이거 뭐 대학병원에 가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도 협착은 잘 치료하시기를 바라고요.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이제 죄송합니다. 이 착한 예 하여간에 허리 디스크와 척추 충격으로 인해 신경이성 방광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빈뇨가 심했고 CT상 방광이 작아졌습니다. 베타미가 그리고 자트라를 6 년째 드시고 계십니다. 속이 미식거립니다. 미식거림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비뇨기과에서
가장 힘든 치료가 사실 이런 신경이성 방광이죠. 그런데 신경이성 방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소변줄을 만약에 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가 배뇨 정도까지만 가지 않게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면, 또 내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이것도 치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 이 약을 드신다면 빈뇨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도 덜 자주 가고 방광 용적도 잘 유지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이 울렁거린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요, 속 울렁거림을 덜어줄 이제 다른 약들을 추가해서 처방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경험 있는 의사분들께 지금 약을 처방받으시는 6 년째 방문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교수님한테 잘 설명을 하신다면 이거는 크게 어렵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요, 저는 이런 약들을 꼭 뭐 주무시기 전에 드신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잠들기 한 4 시간 전, 그러니까 야간에는 가급적 물을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어떤 치료 신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의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식사를 좀 충분히 하시고 적정한 시간을 두고 약을 드신다면 저는 이것 또한 아까 전에 뭐 알러지, 그 항생제 알러지처럼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름나기 중 저는 쉬 마려운 느낌이 거의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다른 유형인가요? 사실 여름나기 중 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배뇨일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변 마려움의 느낌이 없는데 실수를 왜 합니까? 이거는 어떠한 질환이 있다는 거는 분명한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요실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분 섭취가 극단적으로 적은 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소변이 나오는 절박요실금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유형이 아니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뇨일지만 잘 작성해 보신다면 이거는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 약물 치료만으로 좋아지는 분들이 흔한가요? 시술은 필수는 아니지요? 이것도 만약에 요실금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요실금 중에 아까 제가 두 번째 설명드렸던 절박요실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물 치료만 잘 하셔도 아주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술이 정답일 겁니다. 수술이 정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실금도 어떤 요실금이냐를 판단해서 잘 진단해서, 사실 진단만 정확하면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 치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치료는 어렵지 않을 거다. 절박요실금이라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아주 훌륭해지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 찾는 김영사님, 자전거 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오랜 시간 안장에 앉아 있는 것이 요실금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운동을 조절해야 할까 걱정되네요. 이게 사실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타는 운동은 아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염려하시는 거는 어쨌든 안장이라고 하는 거는 회음부의 오랜 시간 압박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실금은 방광의 예민도 내지는 요도를 싸고 있는 근육의 문제로 인한 요도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자전거 운동은요, 이 허벅지와 그리고 골반에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괜찮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게 과하다면 이거는 좀 불편함을 주겠죠. 남성분이라면 전립선의 오랜 압박 때문에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전거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자전거를 타신다면 한 10분 정도는 자전거에서 내려오셔서 좀 같이 걸으셔라. 그리고
자전거를 즐겁게 타신 날은 좀 이렇게 좌욕 내지는 반신욕, 지금처럼 추운 날에는 탁욕을 이용하셔서 좀 아래쪽에 근육을 조금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조절한다는 거는요. 회음부의 압박을 받는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40 분에서 50분 정도 자전거를 타셨다면 한 10분 정도는 자전거에서 내려와 있자. 예. 요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요 또 좀 이제 또 세 번째 또 우리들만의 좀 비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인제 요실금은 사실 여성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좀 약간 괴롭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요실금을 사회적인 암이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로 좀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요실금은 너무나,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히 중년 여성분들 중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갖고 계신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흔하죠. 요실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그런데요. 좀 너무나도 이것도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방광이 되게 예민한 절박요실금의 경우 수술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실금 때문에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효과가 전혀 없대요. 왜 효과가 없지? 저도 마찬가지죠. 요실금 수술을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동안에 숙련된 방법으로 충분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10분 중에 한 분이라면, 저는 정말 수술 경험이 많긴 합니다만 수술이 효과가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요실금 수술은요, 사실 95에서 95%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아주 훌륭한 그런 수술이죠. 근데 이걸 돌려 얘기하다 보면 95%라 하더라도 100명 중에 5 분은 아쉽게도 수술을 하셨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죠. 또 운동을 병행을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 요실금의 경우에는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가 다시, 방광이 예민해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다가 소변이 찔끔 새는 걸로 절박 요실금으로 요실금 수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험급여 기준도요. 복압성 요실금, 요도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요실금과 혼합 요실금, 요도가 불안정한 것과 방광이 예민한 거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요실금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요실금 수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변이 급해서 참지 못하고 그리고 "소변이 새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술의 적응은 아니다. 제가 이게 우리들만의 비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증상으로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시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상 이해하셨죠? 절박요실금은 수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대변을 본다고 생각해 봐요. 대변 볼 때 대변을 요렇게 끊는 근육, 소변을 볼 때 소변을 잠깐 이렇게 끊는 근육, 이걸 우리가 관략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관략근은 그냥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좀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 관략근의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 진단을 간혹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수술법이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좀 경험 있는 그런 수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요, 관략근의 기능 부전 같은 게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요실금이 의심이 돼요? 요도의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비뇨기과 의사라면 방광 기능 검사, 요역동학 검사라는 거를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는 요실금 수술에 있어서는, 요실금 치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검사예요. 그런데요, 이 요역동학 검사가 쪼끔은 좀 불편해요, 여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검사가 아픈 검사가 아니에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이 검사는 아프진 않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검사가 다 있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검사인 건 분명해요. 어떻게 하냐? 요도에다가 이렇게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인제 이렇게, 요도에다가 이렇게 깨끗한 생리식염수를 주죠. 그러면 방광은
자꾸 이렇게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예민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기침을 시켜서 실제로 요실금이 있는지를 재현하고, 어느 정도 소변이 찬 다음에는 요도에 들어간 줄, 카테터를 빼면서 요도에 싸고 있는 압력, 관략근의 힘 정도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비뇨기과에 오셔서 요실금이 진단이 되고, 요실금을 치료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요역동학 검사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그냥 저는 어떤 무슨 형식상으로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절박요실금이 동반되어 있는 혼합요실금의 경우에는 방광 기능을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예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또 드물지 않게 또 요도를 싸고 있는 관략근의 기능 부전을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테니까요. 간혹 이 검사가 너무 불편해서, 아픈 건 아니지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진짜 묘한 검사 같기도 하고 해서 좀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요실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우리들만의 비밀에서, 요실금은 증상만큼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냐? 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떤 수술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예, 진단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역동학 검사, 방광 기능 검사는 절대 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49505 회관의 님께서 물만 조금만 마셔도 곧바로 화장실을 찾는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 2리터를 지켜서 먹는 게 좋을까요? 물 2리터 과하죠. 예. 예, 제가 예전에 이거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물 2리터는 사실 WHO 권고는 2리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포함하면 실제로 물을 드셔야 하는 거는 1에서 많아야 1.5리터 수준일 겁니다. 보통 이것도 배뇨일지를 써보면 아는데, 보통 1리터 정도 드시는 게 정상적인 수분 섭취거든요. 무슨 요로결석이 있으시거나 요로 감염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물 조금만 드셔도 곧바로 화장 찾는 느낌이라면, 일단은 물 드시는 것보다 일단 과민성 방광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물은 1리터 정도만 드세요. 베이포트, 과식하거나 배가 더부룩한 날은 소변이 더 많이 새는 느낌이 들어요. 장 상태도 방광 기능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어른들보다는 아주 어린이들이나 아주 연세가 많은 어른들한테는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로 우리가 블래더 바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블래더는 방광이고 바울은 장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변비가 좀 있거나 뭔가 조금 뭐 배가 좀 더부룩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장의 불편함이 있을 때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뭐 배뇨일지도 확인하고 소변 보는 패턴도 보고 했는데, 딱 엑스레이 찍었더니 대변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빈뇨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변비를 치료하는 약을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 상태에 대한 것도 방광 기능과는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는 대변을 잘 보시는 게 소변을 잘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 상태 연관이 있지요. 내 인생의 락, 뜨거운 찜질이나 좌음 같은 치료가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하면 더 나빠질까 싶어서 망설여집니다. 사실요, 남성분이라면 전립선 입장에서는 아랫도리가 따뜻한 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한테 좌욕이나 반신욕 같은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여성분들도요, 아랫도리가 따뜻한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골반을 싸고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다든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요실금 치료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요실금은요, 골반의 힘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골반의 힘을 잘 만들었다면 또 잘 이완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뜨거운 찜질이 아닌 따뜻한 찜질, 따뜻한 좌훈. 이것보다 그냥 뭐 탕욕이라든지 반신욕 같은 거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골반 아래 근육을 열심히 만드는 운동을 병행하시고 따뜻한 찜질이나 좌훈, 그리고 좌욕, 반신욕 등을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제크님, 갱년기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질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해도 될까요? 뇌졸중 위험 등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게 사실 이것도 설명 참 오랫동안 드리긴 했는데 염려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여성, 사실 이것도 우리가 뭐 이용주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만, 먹는 여성 호르몬제를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질에다가 넣는 여성 호르몬제입니다. 근데 드물게 피부 반응으로 막 정말 질 쪽이 막 붓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암을 유발하는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뇌졸중의 위험성도 거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오리온님, 저는 물을 마시면 곧 소변으로 배출되나 봐요. 물을 마시면 시간 화장실을 갑니다. 방광이 약해서일까요? 방광이 예민해서입니다. 어, 물 먹자마자 바로, 저 지금 이 물 마시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 좀 말 많이 하다 보니까요. 물 마시고 바로 화장실 안 갑니다. 자주 가신다면 방광이 예민한 겁니다. 과민성 방광에 대한 거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배뇨일지부터 쓰시는 겁니다. 비뇨기과 방문하십시오. 좋았스님, 커피를 마시면 절박뇨 증상이 올 때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사실 그런 얘기는 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방광도 예민하고 요실금이 있으니까 이제 커피를 못 마셔서 너무나 좀 슬퍼요. 힘들어요. 커피는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커피를 종이컵 수준으로 드신다면, 종이컵이라고 하는데 보통 하루에 120에서 150cc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복해져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커피에는 카페인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 있다면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잘 치료하시면서 커피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신님, 요실금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나 생활 습관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요실금을 예방한다, 그리고 요실금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저는 첫 번째는 골반 아래 근육의 힘을 만드는 것,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반 아래 근육을 만드는 거는요, 케겔 운동이죠.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케겔 운동도요, 물리치료사분들한테 제대로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도요, 막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많이 하러 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운동이 저를 더 나쁘게 만들더라고요.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더 아프고 허리가 더 아파요. 이거는 잘못된 자세,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건강기능식품에 돈 많이 쓰잖아요. 그거 정말로 대부분 필요 없거든요. 저는 운동을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케겔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자.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할 게 있다면, 저는 소변 보는 습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뇨일지 정도는 한번 써봤으면, 그리고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활 습관도 권유드립니다. 세상만사님, 항생제를 복용한 이후부터 방광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항생제가 영향을 주는 건가요? 항생제를 왜 씁니까? 항생제는 균 감염이 있을 때 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비뇨기과 경우에는 방광경화 같은 여러 감염이 있거나, 뭐 요즘 아주 유행하는 감기 이후에 기관지염이나 축농증 등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적절한 항생제 사용은 방광 예민을
크게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무슨 오비락처럼 어떤 시기가 비슷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항생제로 인해서 방광이 예민해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다. 세계탐구님, 계단을 내려갈 때 갑자기 새는 경우가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충격으로 몸에 반응하는 거니 싶어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요,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복압성 요실금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심지어는 그냥 평지를 걸을 때, 그리고 뛸 때, 기침할 때, 줄넘기할 때,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변이 새는 요도를 쌓는 근육의 불충분한 힘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좀 비만하신 분이라면 체중 조절에 힘써 보시고 케겔 운동을 잘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단도 쉽게 편하게 빨리 내려가실 수 있게 요실금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은 아마 이제 충분히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의 비밀 요 얘기만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케겔 운동기구를 구입하면 어떨까요? 사실 운동기구를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겔 운동 잘 생각해 보세요. 골반을 특히 항문 주변을 싸고 있는, 그러니까 골반 아래의 근육을 힘을 만드는 운동. 제가 그때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항문을 위로 잡아 올리듯 끌어올리는 거를 잘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치료 기구까지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비용에 대한 염려가 없으신 분이라면 뭐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제 팔을 어디다 이렇게 딱 올려놨다고 해서 여기 막 근육을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되게 넌센스죠. 그냥 어디에 앉아 있는데 막 근육이 생겨요. 이거 넌센스죠. 근육은요, 내가 힘을 주고 무게를 주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내가 뭔가를 들고 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케겔 운동 기구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케겔 기구를 사용하실 비용에 진짜 한 10분의 1 정도 비용이면 케겔 운동하시는 거 운동치료사나 물리치료사분들한테 분명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골반저 물리치료사분들이 많이 안 계신 거는 사실이죠. 이거는 좀 한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케겔 운동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 운동을 성실하게 하신다면 특별히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케겔 운동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케겔 운동을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어렵게 배우실 필요도 없어요. 쉽게 그 대신 제대로 배워서 골반 아래 근육을 만드는데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받은 그 질문은 오늘 다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의 작은 비밀. 사실 오늘 좀 내용은 좀 개인적으로는 부담되는, 왜냐면 기존의 어떤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그런 기관들을 좀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마지막 요 질문 한번 해결하고 갈까요? 오리오님, 소변이 마려우면 변이도 느껴지는데 소변 보고 나서 괜찮아져요. 혹시 방광이 처져서, 예, 방광이 처져서 장을 압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무슨 뭐 막 장이 막 커져 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방광을 압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배하는 신경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의 문제지. 그리고 막 인제 이런 분들 계세요. 막 정말 자궁이 엄청 막 커지고 막 이래 가지고 막 방광이 압박되고 그래서 내가 뭐 화장실 자주 간다. 물론 임신처럼 진짜 대단한 압박, 물리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정말 방광 자체가 예민해서 그런 경우니깐요. 예, 이거는 지배신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면 감기, 뭐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계절이죠. 그러면 기침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재채기 하다 보면
요실금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에도 안 걸리시고 요실금에도 안 걸리시기 바라고요. 요실금으로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예, 골반 아래 근육에 꼭 힘을 써 보시고 체중 조절에도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만의 작은 비밀 요실금 편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